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12월도 벌써 중반에 치닫고 있어요. 아쉬움 이런 것도 남겠지만 며칠 안 남은 이 시간만이라도 성실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. 자, 이거는 널불 홍. 이 널불 홍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홍수, 홍어, 홍복.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상감마마, 마마의 홍복이시옵니다. 이거는 홍복이라는 건 아주 큰 행복이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이 글자는 물수하고 그다음에 함께공, 한 가지 공이 결합되어 있어요. 이 뜻을 풀이하자면 물이 한 군데, 이게 한 가지 공이라 했으니까 한 군데에 모여서 흐르는 아주 큰 물줄기를 뜻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홍자가 이제 물론 성씨로도 쓰이는데 우리 귀에 익숙한 거 홍수.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여름에 장마 때라든지 이럴 때 뉴스에 접하면 홍수라는 말, 뭐 수위가 몇 미터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해마다 듣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이제 홍수 할 때 이걸 쓰는데 이 앞에 있는 물수, 그러니까 물 자체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흘러서 한쪽에 이제 몰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큰 물이 돼 갖고 예를 들어 뭐 뚝이 터진다든지 막 이런 경우를 이제 가끔 이게 그 여름에 보면은 뉴스에 이제 볼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물이 그냥 잔잔하게 조금씩 흐르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이제 이런 거를 항상 겪잖아요. 해마다. 그죠? 자, 널불홍. 이거는 이 공자가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에 모이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잖아요. 그죠? 이제 그런 뜻으로도 쓰인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거는 걸괴. 걸괴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궤도. 지금은 다 이렇게 빔을 이제 쏘면서 다 설명하고 막 이러지만 과거에는 그 종이에다가 써서 또 막대기를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그걸 또 뒤로 넘기고 막 이랬잖아요. 궤도라고 해서. 아니면 뭘 괴념치 마라. 그러니까 걸개니까 내 마음에 이게 뭔가 고민이라든지 걱정거리 이런 거가 이게 해소가 안 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괴념치 마라. 그러니까 여기다가 담아두지 말라 이런 얘기죠. 아니면 괴종시계 할 때도 쓰는데 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점괘 괴자예요. 점괘 괴. 그러니까 음을 빌려준 역할을 뭐 한 거죠. 그럼 점괘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제후가 영토, 이거는 흑토가 지금 두 개잖아요. 홀규라고도 하고 쌍토규라고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영토를 다스리려고 점을 본다. 이제 이런 얘기인데, 요 먼저 뒤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쌍토규, 홀규를 보면은 이 글자가 뭐냐면 영토와 영토의 경계를 나타내는데, 그러니까 제후로 이제 책봉됐어요, 제가. 그럴 때 천자로부터 받은 자기 그 영토의 어떤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. 만약에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저도 받았고 저 다른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받았어요. 그러면 그 땅과 내 땅의 경계를 나타낸다. 이제 이런 얘기인데, 그러면 내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영토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이러기 위해서 점을 본다. 이런 얘기예요. 이거 뒤에 있는 건 점복자잖아요. 이거는 점복자고, 이제 원래는 이제 점괘 괴자가 이제 그런 뜻인데, 여기에 이제 손수가 들어가면서 걸다, 걸괴. 여기서 걸의 의미는 못을 걸다. 손동작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옷을 만약에 벗었으면 옷을 옷걸이에다 걸다 할 때 이 걸괴자를 이제 이 걸다라는 뜻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. 이 걸 그러면은 기본형으로 하면 걸다. 뭘로? 손으로 무엇인가 물건을 거는 거고, 점괘괴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괘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영토를 갖다가 제후가 잘 다스리려고 뭔다고? 점을 본다. 네, 이런 얘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. 이거는 매질결. 뭐 서론본론 결론할 때 쓰고, 결과, 뭘 팀을 결성하다, 결실의 계절이다, 뭐 결말,
많이 나오죠, 이 글자는. 그러면 뒤에 요거는 우리가 길할 길 그래요. 길할 길. 그래서 우리가 뭐 길흉화복 할 때도 쓰고, 이것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. 이 길할 길 그러면 길하다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럭키, 운이 확 트인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좋은 일, 길할 길, 좋은 일에 약속을 하는데 실을 맺는다. 이거 실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약속을 하는데 실로,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그 옛날 구식 결혼할 때 보면은 청색실하고 홍색실을 엮어요. 청실홍실 엮어서 이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하나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맺어버린, 그러니까 맺는다는 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꼬아서 하나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, 맺는다는 건 이제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. 그래,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한 팀이야. 너하고 나는 이제 부부야.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한 배를 탔어. 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, 그러니까 묶음, 결성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 실사가 나온 거예요. 우리가 이게 한자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실사가 나올 때, 보통 이제 실사 그러면 이렇게도 쓰고 또 이것도 실사예요. 그렇다면 대개는 보면은 좀 글자가 뒤에 있는 게 좀 넓적하게 되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세그물라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. 그러면 이렇게 세추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한 거는 이렇게 쓰고, 좀 넓적하게 생긴 거는 점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쓰나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안 그러니까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또 이제 질문한 그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. 그래서 이 글자에서 또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, 옛날에 결승 문자라 그래서 이 맺을 결자에다가 승은 노끈 승을 써서 노끈 승을 써서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어요. 자, 그러면 그냥 올릴까요? 올려도 상관없어요. 한꺼번에 이 뒤에 있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, 이렇게 쓰면 여기 3분의 1씩 나간 다음에 내려오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. 이 뒤에 있는 거는. 근데 보통 보면 여기는 조금 길쭉한 것보다 좀 이렇게 좀 낮은 게 더 많죠, 한자들이. 그러면 이 글자 노끈승이랑 해서 결승 문자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, 숫자나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 꼰다 이럴 때 그 새끼줄을 꼰다, 지푸라기로다 엮을 때 새끼나 아니면 가죽을 메어서 그 매듭의 수요나 간격 이런 걸 따라서 나타낸 일종의 문자다. 그래서 결승 문자라고 해서, 그러니까 실에 건 어떤 매듭을 지으는 거, 그다음에 새끼줄을 이제 꼬아서 하는 거,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줄로 인해서 꼬아서 만든 거를 결승 문자라고 해요. 이건 노끈승 그래갖고, 노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그 끈이 아주 단단한 그런 끈이에요. 이렇게 쉽게 잘 안 끊어지는 끈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약속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막 약속을 저버리고 하면은 그 사람이랑은 약속 잘 안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런 끈이 잘 끊어지지 않고 매듭 한번 딱 지으면은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듯이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약속이라든지 할 때 매질약자에도 마찬가지, 그래서 이렇게 실사가 나오잖아요. 그죠? 이런 식으로. 우리가 약혼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실사, 여기 나오고, 그 다음에 이 구기작이 나오면서 매질약에도 실이 나오듯이 어떤, 그러니까 결론, 또 맺음, 이제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글자들이 이제 실사가 나와요. 우리가 왜 옷을 꿰맬 때도 가장 나중에 매듭을 딱 짓잖아요. 그래야 풀리지가 않으니까, 올이 안 풀리니까. 그죠? 그런 것처럼, 자, 이 매질결이라는 거는 실을, 뭔가를 꿰매서 가장 나중에 한 그 매듭,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.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